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5회의 1분과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지금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자, 토론자를 먼저 소개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의회의 박순종 박사님, 네, 그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승모 박사님, 그리고 토론으로는 한양대학의 이석환 교수님, 그리고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영성 박사님, 연세대학의 신민영 교수님. 예, 저는 경일대학교의 최건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딱 10년 전에 2011년 2월 달에 한국지방자치학교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오늘 차표도 있고 해서 예정대로 좀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발표는 한 15분 정도 하시면 되겠죠? 네, 두 분이 한 15분 정도 하시고, 우리 토론은 세 분이 1차적으로 한 7분 정도 하시고, 또 추가로 또 할 수 있으면 의견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포라에 또 한두 분 받고 이러면 그럴 테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서울시 의회의 박순정 박사님,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의회 박순종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일찍 이렇게 인쇄를 보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플로어에 계신 이제 분들께서는 자료를 앞에 갖다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은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어떠한 실적을 보였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된 어떤 의정 환경 속에서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약 30년에 이르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실을 좀 진단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존 문헌의 검토인데요.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간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측정 변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각 학자들마다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은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이자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 사항이 규정된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그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법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요. 둘째는 정책 결정 또는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부 즉 단체장의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일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 대표 기능에 관한 사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활동과 기능을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법활동, 예산활동,
견제 감시 활동, 주민 대표 활동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각 활동별 세부 측정 지표를 선정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제 기존 문헌 검토인데요. 기존 연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먼저 연구 대상 측면에서는 단일 의회 또는 2개 이상의 복수의 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의회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는 이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약 30년에 걸친 전체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를 통해서 현재 지방의회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헌은 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입니다. 이제 연구의 분석 틀인데요. 첫째, 이제 연구의 대상은 1991년 7월 1일 새로 출범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모두 포함하는 지방의회 전체로 하고요. 시간적 범위는 이제 91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7기에 해당됩니다. 1기부터 7기까지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적 범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요소별로 측정 지표를 보시면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활동으로는 각종 의안 처리에 대한 측정 지표는 총 의안 처리 건수, 입법 활동은 조례안 발의 및 의결, 예산 활동은 예산안 심의 의결, 견제 감시 활동은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그다음에 시도 시군 구정 질문, 주민 대표 활동은 청원 접수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 이런 변수로 해서 세부 측정 지표는 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면 의정 백서를 배포를 합니다. 그 백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종합활동으로서 전체 총 의안 처리 건수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건수 내역은 표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기부터 4기까지는 대체로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기에는 증가로 전환됐지만은 6기 들어 다시 감소하고 가장 최근인 제 7기 들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제 9페이지입니다. 이 표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지방의회 각종 의안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범위와 폭도 증가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다른 관계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입법활동에 대한 건데요.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 건수 및 비율은 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와 단체장 발의를 구분해서 살펴본 거였고요. 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상을 종합하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모두 제5기부터 의원 발의 건수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광역의회는 단체장 발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최근으로 올수록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광역의회의 실적이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제 유급제가 2006년에 시행됐을 때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의회 사무기구 내에 입법 담당관에서 이렇게 법제를 지원해주는 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수정 가결 건수 및 비율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 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입니다. 기초의회보다는 광역의회의 조례안 심사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7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의회 조례안 심사 기능이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회 수가 약 2배 수준으로 증가되면서
의한 심사 기능이 더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예산 활동인데요. 예산안 심의 의결 건수입니다. 요거는 13페이지 표 6을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지방의회 예산안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방의원의 예산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예산안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추경 예산이 아마도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중앙정부 의존이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변화가 있을 때 지자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의 수정률입니다. 수정률에 대해서는 표 7과 같습니다. 표 7을 참고하시면 제가 이제 5기부터 7기까지는 이 자료가 없어서 다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요. 의정백서상에서는 1기와 4기까지의 수정률만 있었습니다.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0.3% 내지 2.1% 범위에서 삭감 위주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주로 지방의회는 예산의 주창자보다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견제 감시 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관 수, 자료 요구 건수, 현장 확인, 조치 요구 건수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15페이지에 표 8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관의 수와 조치 요구 사항 등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단체장에 대한 견제 감시 활동으로서 행정사무 업무량과 의정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 조사 실시 횟수인데요. 그 횟수는 표 9를 17페이지에 표 9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은 없었습니다만은 광역보다는 기초의회 행정사무 조사 실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사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횟수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 구정 질문 건수인데요. 그 건수는 17페이지에 표 10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질문 건수 실적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는 단독 질의 형식보다는 상임위원회 회의 단계에서 정책 질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민 대표 활동으로서의 청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표 1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민 대표 활동 중 하나인 청원 접수와 처리 건수 등이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청원 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주민 대표 활동은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또한 이제 처리 비율도 상당히 하지만은 그 처리 비율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실무상 보면은 청원이라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마도 이런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횟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표 12를 20페이지에 표 1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지방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이 최근으로 올수록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제 21페이지인데요. 이제 종합 및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1기부터 7기까지 총 한 28년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양적 자료를 수집해 평가했고 이제 시사점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좀 있습니까?
아니시면 그냥 요 분석 결과 종합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3분 좀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요.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제가 제시한 게 지금 크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종합 활동으로서의 총 의안 처리 건수를 이제 측정 지표로 채택해서 봤을 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어떤 찬반 논쟁이 꾸준히 있습니다만은 지방의회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상당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입법 활동에 대한 사항인데요. 최근으로 올수록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수종 가결 건수와 비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기초보다는 광역의회의 실적이 높고 특히 제7기 들어 조례안 발의 점유율이 단체장보다 오히려 의원 발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기초의회 수준의 입법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안의 수정률은 일정한 패턴은 없습니다만 약 한 20% 내외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안 심의 의결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활동의 양은 의정 활동 양은 증가하고 있는 거고 당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주로 삭감 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예산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넷째, 견제 감시 활동 중 행정사무 감사 수감 기간 수, 조치 요구 사항 등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감사 업무량 등 전반적인 의정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견제 감시 활동은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이는 없습니다만은 기초가 더 높은 활용도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하지만은 그 활용도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대표 활동 중 청원은 접수 및 처리 건수 등이 감소해 그 활용도가 이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처리율은 다만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민 대표 활동으로서의 지방의회 청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지방자치 발언의 이승모 박사님 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 효과 및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무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 전이효과 영향 요인을 관해서 사실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했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준비한 자료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최근에 물론 최근 뭐 5, 6년 전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대규모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정부의 역할 중에서 안전, 복지 이 영역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 채용이 이전에 비해서 대규모로 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신규 공무원들이 이전의 공무원들 혹은 이전 세대와는 나름의 차별성을 가진 집단이 됐다. 우리가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향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직업에 대한 시각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접근과는 다소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뭐 그걸 너무 과도하게 세대적인 측면으로 과도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전과는 좀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공직에 진입하면서 공직사회 자체가 신규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들이 되게 이제 커지고 현실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실제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일례로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의 보고서를 쓰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는데 그 틀에 대한 반감들이 강한 거죠. 형식주의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 그리고 시저 뭐 예를 들면은 9 to 6, 6시에 칼퇴근이라는 측면도 6시 이후는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어도 6시 이후는 내 개인이다, 개인적인 이 자유시간이다라는 측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직에 있던 사람들과의 충돌들, 갈등들도 상당히 생기고 있다. 근데 이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이해 혹은 공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기본교육 훈련입니다. 신규자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기본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교육 훈련이 갖는 역할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역할, 기존의 집단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시각, 접근 또는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교육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 실제 이 기본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 그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본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중요성에 맞춰서 교육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방식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공무원들 개개인이 바라보는 공직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실제 그 공무원들은 누구랑 일을 하는가? 실제 현장에서 신규자들이 일을 하는 사람은 팀장들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팀장, 기초 같은 경우 6급 팀장들이 팀 단위에서 팀장의 지휘 감독, 팀장의 지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직접 교육 대상자인 당사자인 신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같이 데리고 일을 해야 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될 팀장급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당사자로서의 시각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시각, 관리자로서의 시각. 그게 이제 기본교육에 어떤 식으로 투영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갔을 때 교육훈련을 통해서 획득한 것들이 실제 업무 수행이라든지 조직의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효과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커크패트릭인데 커크패트릭이 반응, 학습, 행태, 결과 이렇게 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만족도 어쩌냐 이런 게 이제 반응 평가입니다. 학습 평가는 시험을 보는 거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습득도 이런 거고 행태는 이제 교육을 받고 실제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업무 현장에서 태도가 달라졌는가라는 측면이고 결과는 그래서 그 조직이 교육훈련을 받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업무에서 성과를 냈는가 뭐 이런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전이 효과라는 측면은 사실은 3번의 행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응이나 학습 혹은 뭐 조직적인 성과 측면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들, 당사자들 혹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갖고 왔더니 달라졌더라,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더라,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졌더라, 태도가 달라졌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행태의 측면이고 뒤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이 효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행태, 전이 효과에 대해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4페이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하나는 그 개인적인 특성,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교육의 운영, 누가 강사,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가 하는 내용의 측면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업무를 하는 환경, 조직적 환경 혹은 제도적 환경,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측면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기존의 논의들은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정도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영향 요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특히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 기대, 나는 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의 측면이 기존의 연구들은 단일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기대가 하나다라는 거죠. 기대가 있다 없다, 기대의 강도가 세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교육에 대한 기대라는 게 다차원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저걸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기대라는 게 기존 연구처럼 단일 차원의 강도의 차이만 있고 하나의 접근인가 이 부분에 좀 이제 측정에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기대가 실제 교육훈련을 받은 이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가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A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과 B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교육훈련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측정과 관련된 영향 요인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분석 틀을 보시면 교육 운영과 통제는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중심이고요. 다만 교육 기대를 몇 가지로 쪼개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현장 실무, 공직 가치, 변화 핵심, 인적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기대들을 몇 가지로 좀 쪼개보고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들의 기대의 측면이 기존 연구하고는 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속백수 아까 말씀드린 전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이제 업무 측면과 태도의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육 훈련을 받고 와서 업무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고 교육 훈련에서 배운 업무 관련 지식들이 실제 현장 업무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이런 측면이죠. 또 하나는 태도의 측면입니다. 달라졌다라는 거죠. 교육 훈련 받기 이전과 교육 훈련 받고 이후에 공직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혹은 조직에서의 적응 물론 약간 보수적이긴 합니다. 적응이 반드시 좋은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 훈련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의 변화와 태도에서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이 효과 현장에서 교육 훈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행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이 효과를 두 가지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는 두 가지 업무와 태도 두 가지지만 문항은 이제 두 개씩 해서 4개 문항으로 측정을 했고요. 독립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대의 측면, 운영의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의 신규 공무원이나 이걸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전라북도의 공무원교육기관에 와 있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신규자 집단들 하고요. 장기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육구 팀장들, 중간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1년짜리 장기교육 과정에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자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의 내용들을 보고 듣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예. 5분. 6분 지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뭐 응답자의 특성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은 직급을 보시면 신규자가 8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선보직 후교육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육 후보직 원칙입니다. 교육을 먼저 실시한 이후에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8급이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9급이 받아야 될 교육을 그 원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육 후보직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응답자의 특성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 9페이지를 보시면 전이 효과 현장에서 어떤 효과성을 나타냈는가 보면은 업무보다는 태도의 변화가 더 강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표 4의 내용입니다. 표 5를 보시면 교육 기대, 신규자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고 싶어하는가를 보시면 공직에 대한 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공직이 무엇인가? 신규자 입장에서는 공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측면이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공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조직적인 거 업무보다는 고직적인 거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뭐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강사, 방법, 내용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수요자에 대한 수요 조사에 대한 만족이 낮더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그 수요 조사에 맞게 교육의 내용이 꾸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요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몇 명이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 효과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이 오히려 기본 교육 훈련의 신규자 과정에 대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왔더니 현장에서 업무와 태도가 나아졌더라라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신규자들은 중간 관리자에 비해서는 그다지 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표 8의 내용이고요. 교육 기대도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교육 기대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은 공직 가치라든가 현장 능력, 직무 능력 이런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데 비해서 신규자들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됐다 이런 쪽에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10의 이제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 교육 방법을 보시면 다른 건 다 신규자들이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데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중간 관리자보다 신규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좀 낮습니다. 강의식 교육에 대한 신규자의 시각과 중간 관리자의 시각이 좀 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뒤에 T를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영향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교육 기대 독립변수 교육 기대를 보시면 다릅니다. 업무 교육 훈련을 받고 나서 업무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라는 현장 신규자들은 현장 실무 능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중간 관리자들은 아니다. 전문 능력이라든지 변화 혁신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기대가 그 교육 훈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어서 신규자의 시각과 중간 관리자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 당사자로서의 신규자, 그 신규자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팀장으로서의 관리자, 그 두 집단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이한 요구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이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도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공직 기본 가치를 좀 획득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태도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교육훈련의 공직가치 관련된 공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 부분이 왜 그런가라는 해석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직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신규자들이 바라보는 공직의 시각과 기존에 가졌던 공직의 시각, 그러니까 교육훈련이 기존에 가졌던 시각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 공직가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 시책 중심, 해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뭐 이런 측면들에서는 마이너스 이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이제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교육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업무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중간 관리자들은 그렇게 아까 저희 신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간 관리자들 교육 운영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교육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사가 하는가 하는 측면들은 신규자의 업무라든지 현장에서의 업무라든지 태도의 변화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교육 운영 기관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교육 운영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교육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육 운영이 실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면 업무의 중심이 달라져야 되는가 아니면 교육 운영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 측면에서의 함의와 실전적 측면에서 함의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기대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하고 교육 과정에서 수요 조사의 문제라든지 내용 구성의 문제, 실시 시기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직급 승진을 했는데 신규자 교육을 받는 문제,
선거의 후보직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발표자 선생님이 시간 설정해 놨는데 하고 틀리네. 1시 2분에 시작해가지고 17분에 끝내야 되는데 설정이 좀 다른 건데요. 한 18분 가까이 17분 드렸습니다. 예, 뭐 시간이 한 30분쯤 하면 좀 여유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지정 토론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또 두 분 발표인데 또 이 세 분이 토론자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7분 이내로 좀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한양대학의 이석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박순종 박사님 논문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방법론 측면에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그 현황 분석이죠. 이제 기술적 연구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넘어서 이 현황 의정 활동의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으로 좀 확장이 되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돼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지방의회 기수별로 분석을 하셨는데 기수별보다는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초하고 임기 후반하고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풍부한 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어떻게 보면 그 의정활동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물론 결과 해석에서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승모 교수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가서 이제 강의도 해봤는데요.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휴가나 안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명함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는데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 태도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 승진해서 탈락하거나 했던 분들은 거의 강의 태도가 진짜 강의하면서 바로 나가고 싶을 정도예요. 교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이렇게 쫙 누워서 있고 강의 시작하는데 뻔히 쳐다보면서 밖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방법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이 추상적 개념이죠. 그 전이 효과와 관련된 것들 태도하고 뭐 했는데 이 측정의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분석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자하고 중간관리자를 표본을 분리를 해서 각각 추정을 하셨어요. 근데 표본 수가 69, 67명 정도밖에 안 돼요. 표본 수가 작으면 통계적 유의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표본 두 개를 합쳐서 132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고 신규자하고 중간관리자를 이제 가변수로 처리하셔서 이들 간에 어떻게 보면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분석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의 이제 기본 과정, 이분산이라든지 다중공선성
에 대한 검증을 하시고 이것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김영성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서울시 맞죠? 박순종 박사님 논문을 이 논문 이 글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발전 방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의 유형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가 의회 의원 수나 그다음에 위원회 이 수가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원 수를 늘리고 싶어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수가 시대적으로 보면 의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자체 규모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의원 수의 증가에 따라 얼마나 그러니까 의원 1인당 처리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분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중앙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중앙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의회에서 조례로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그게 좀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조례라는 거는 기존에 국회에서 입법된 아니면 정부에서 입안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조례의 발의, 규칙의 발의 이런 거 정도 수준입니다. 조례의 발의.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커다란 어떤 영향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했던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유형을 분류하면 지방 권력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의회 의장과 단체장 간의 당적이 다른 경우 그리고 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면 보다 좋은 연구 결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이승무 교수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변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 교육 기대보다는 교육 만족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 기대라는 건 들어가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만족했느냐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다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만족도를 가진 사람들이 전이 효과를 어떻게 냈느냐, 그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현장 활용이 됐는가 이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기대보다는 교육 만족도가 더 바른 지표가 아닌가, 더 나은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와 중간관리자의 비교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신규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교육 받은 다음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임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 앞 태도와 뒤의 태도가 업무 태도가 변했다거나 업무 수행 행태가 달랐다거나 이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 원래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배치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 팀장은요, 신규자 교육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자를 중심으로만 설문을 해서 그것도 1년 정도나 지난 다음에 신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더 의미 있는 설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운영에서도 수요조사나 내용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변수가 설명이 안 돼서 강사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장 지원, 뭐 평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 변수로 가능한데 수요조사나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강사의 질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손성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제 변수의 역할이 전혀 검증이 안 돼서 이것들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자 교육에 대한 이게 다른 만약에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을 때 신규자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좀 앞단에 좀 해주시면 읽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세대학의 신민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영 박사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그 지방의회 역할과 활동들을 그 논문을 통해 연구하시고 분석하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정말로 감사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18페이지 내용을 담아내셨는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결과인 그 주민 대표 활동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방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그리고 간담회 등의 증가는 그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 사실인데요. 현재 그만큼 성숙한 시민사회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승모 박사님의 그 논문이었는데요. 저는 발제문을 조금 늦게 보내주셔서 오늘 굉장히 마음 편히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직들을 보면은 직급 이원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신규라던가 일반직, 그리고 책임자에 있는 그런 갈등들을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서 직급도 이제 하나로 동일화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수님께서 이 논문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하우의 문제의식을 현실적 감각을 가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욕구 파악, 즉 신규 공직자와 기존의 공직자와의 어떤 그런 그 결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의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라던가 그리고 어떤 영향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생각하면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저도 공직자 교육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신규 공직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책임자일 경우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던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도와 관계, 환경에 따른 어떤 수평적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이 논문에 더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문을 읽으면서 좀 감동 깊게 오늘 새벽에도 읽었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상당히 학문적, 실현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좋은 글을 읽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전부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가 조금 바빠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혹시 프로아에 뭐 질문이 있으면 받고 발표자 두 분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프로아에 예, 저 먼저 들은 분부터 아니 저기 뭐 먼저 하시겠어 뭐 먼저 하시고 김 교수님은 뒤에 하십시오. 네, 들리기는 잘 들리. 네, 뭐 마이크가 안 되네. 우선 첫 번째는 이 코비드 19 대응에 있어서 그 현재의 의정 구조가 이대로 존속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거하고요. 다음 두 번째, AI 블록체인 행정 자동화 시대에 현재 지방의회의 그 어떤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의정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광역이나 기초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광역이나 기초나 또는 국회까지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는 광역하고 이제 기초만 의회만 보죠. 지방의회의 그 집행부 견제 효과가 저는 그렇게 크게 썩 좋게 보질 않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찬동 교수 저쪽에 저기 네, 그 박순정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계열적 평가 이게 긴 시간을 이렇게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28년 동안을 평가만 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이 시계열적으로 보면 유급화 이전 이후라든지 또 단체장을 선거했을 때 안 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더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성모 박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딸이 이 신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막 교육을 이제 막 받으려고 하고 해서 관심이 있게 들었는데 여기 사회학적 특성을 응답자들 이렇게 보니까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이나 이런 분들하고 20년 이상인 사람들하고 막 통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조금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 뭐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뭐 저는 조금 뭐 하고 싶지만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런데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그 의미는 있고 나는 시계를 분석해서 좀 구체적인 줄 알았더니 기별로 해가지고 너무 백서에 의존해서 조금 분석 틀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또 거기에 따른 함의도 또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추상적이다 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번 분석해서 또 의정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또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는 뭐 함께 교육 태도 뭐 평가 강의 교육 저도 이거 1년에 한 뭐 너댓 번 정도는 강의를 가는데요. 6급도 가고 6급 승진자들도 가고 이거 뭐 9급도 가고 하는데 자기들은 교육받을 태도가 안 돼가 있으면서 강사에 대한 평가는 또 엄청 강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90명, 100명씩 나눠놓고 강의를 했는데 가가 보니까 1시간 하고 보니까 전부 책을 딴 걸 갖다 놓고 앉았더라고. 소설책이나 뭐 이런 거. 특히 지방재정 같은 거 딱딱한 거는 좀 지방 자체는 좀 나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은 보면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 놓고 강의 평가는 뭐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고 내가 그래가 담당자한테 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3개월씩 교육시키면서 6급도 승진하는 사람은 1년 10개월간 교육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로 태도 내 강의자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뭐 그런 영향이 뭐 강의자가 어째 조금 외부 강사들이 좀 평가를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담당자한테 되게 뭐랬겠습니다. 이런 교육 시키려고 시키지 마라. 10개월 교육 시키는데 지방 재정을 그때 한 30시간을 했는데 너무 태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전부 공인중개사 책 내놓고 뭐 소설책 갖다 놔놓고 앞에 사람들만 강의를 듣고 있는 이런 10개월간 당신 하나 때문에 1인당 2천만 원 이상씩 그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월급 주고 하면 그거 한 사람의 돈이 얼마입니까? 강의 그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든다 하던데 거기다 월급을 10개월 동안 근무를 안 하니까 엄청난 투자예요. 그게 뭐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6급도 하고 9급도 하고 뭐 있는데 이 정말로 너무 낭비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과감하게 해서 시험 쳐가지고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또 시험 뭐 할 때 되면 뭡니까? 시험 칠 때 되면 교수님 최대한 좀 통과 시험 시켜주이소. 그렇게 또 부탁을 하거든. 다시 재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상당히 뭐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이승무 박사님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뭐 서울이는 좀 다르겠죠. 중앙 정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측면에 조금 교육에 대한 어떤 강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들이가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어떻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표자님들한테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다 할 필요 없고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하시면 되고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분 이내로. 네. 플로도 그렇고 또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가는 발걸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숙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제 통계 검증의 부분은 제가 이 자료의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뭐 임기 초, 임기 후 연도별 자료라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검증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차후에 이런 자료나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또 숙제를 주셨으니까 향후에 또 다른 논문을 쓸 수 있으면은 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성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의원 1인당으로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범위에서 약간 최근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제목 대비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인정은 합니다. 자료 구독상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지방 구조 이제 권력 구조의 권력의 구조에 따른 거 단점이냐 이제 분점이냐 단체장과 지방의 다수당 간의 정파적 당파성에 따른 것도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신부정 교수님 또 이렇게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종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의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꿀 수 있는 게 그 틀이 자치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 이거 행안부에도 좀 많이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쪽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견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결국에는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간에 정당이 이게 다르게 되면은 보면은 서울시만 해도 그때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과연 그게 그러면은 정당이 다른다고 어떤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 집행부를 견제하면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면 같은 당에 협조를 해주면 또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찬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논문 주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유급제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당파에 따른 정당이나 권력 구조에 따른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으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승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길게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신규자와 관리자를 더미로 넣는 문제 뭐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더미를 넣게 되면 신규자 관리자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신규자 관리자 간에 차이가 있다. 뭐 영향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상관 다중공소성은 13페이지에 사실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의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변수 관련해서 기대보다는 만족도 측면을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콕패트릭의 평가 단계로 보면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조사된 설문이라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는 하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기대보다는 각 기대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변수로 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종합 분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렇죠? 이게 토탈로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논문은 토탈로 먼저 보고 뒷부분에 보면 신규자와 관리자를 구분해서 살펴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토탈로 보고 뒤에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과 또 훌륭한 토론을 맡으신 세 분은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 또 프로아에서 아주 남아주셔서 또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5회의 1분과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를 모두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